여러분, 통일의 역사를 쓰자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이번에 중국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여러분이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정말 가시다 보면. 제가 세 번의 팀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중국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데려갔는데, 여러분만한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뭘 가장 감동스럽게 느끼신 줄 아세요? 뭘 갔다 와서 글 쓸 때? 여러분들 다 둘러봤어요. 근데 제일 감동스러운 게 뭐였냐면, 북한 땅을 바라보고 느낀 점이 가장 감동스러웠대요. 아니, 여러분들은, 아니, 거기 가면 뭐, 고구려 광개도 태왕비도 볼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장수 왕릉도 가보기도 하고, 무슨 고분에 들어가서 그림도 볼 수, 벽화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왕궁도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백두산 천지에 올라서 천지를 구경할 수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가시면 알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요. 여러분보다. 그래서 천지 있는데 한국 사람이 더 많을까요? 중국 사람이 더 많을까요? 백두산 천지 가는 길에 다 중국 사람이에요. 거의 다. 처음에만 1990년대 후반 그때까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절대 드러내지 않아.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떼놈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목욕도 잘 안 해. 그 다음에 옷도 시커멓게 입어. 돈은 어디다 넣는 줄 아세요? 제가 자세하게는 뭐 그 사람들 쫓아가 보진 않지만 그분들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데 다 숨겨놓은 거야. 땅속에 묻어놓고. 금 같은 거 막 이런 거.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살아요. 근데 언제 아냐? 그 사람 돈이 많은지 언제 아느냐? 병원에 같은 데 가보면 돈을 싸들고 와서 수술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허름하신 분들이. 우리는 병원에 가면 무섭죠. 돈 내기. 그쵸? 중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 건강이나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다가 백두산에 가면 중국 사람들 천지예요. 다. 엄청나게 많아. 한국 사람들 소수야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천지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데, 내가 데려갔던 친구들은 백두산을 보는 것도 물론 감동스러웠지만 북한 땅을 쫙 보면서 감동스러워. 북한이 이런 나라였구나. 여러분들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땅과 다른 나라 연결된 데는 북한 지역, 북쪽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 중에서. 국경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무슨 바다가 국경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바다는 EEZ라 그러잖아요. 근데 국경선은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땅과 맞닿는 지역, 결국은 북한 지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국가란 뭐예요? 국가? 여기 대동여지도예요. 이게 1900 몇 년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 7년도로 적혀있네. 우표를 발행했어요. 한국 고지도, 대동여지도.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높은 산 그려져 있잖아. 어딜까? 여기가 백두산이야. 이게 옛날 조선시대 때 고지도예요. 여러분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뭐죠? 국가는? 자, 이제 목사님 계속 질문만 할 거야. 빨리 서로 나눠봐. 지금 국가가 뭐야? 자기가 생각했던 국가가. 국가는 국가야? 국가가 뭐예요 도대체? 공동체. 좋은 지적이에요. 또?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국가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해? 국민 나왔어. 땅 나왔어. 그 다음 지도자. 아니야. 지도자 필요해. 근데 국가라는 하나의 왕국이잖아. 그치?
어떤 공동체단 말이야. 근데 그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하나의 힘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 주권이 필요한 거야. 공동체에 나는 공동체로서 뭔가 일을 할 수,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개인의 주권이 있어요. 그쵸? 개개인은 나는 라면을 먹을 거야. 아니야. 나는 비빔밥을 먹을 거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나한테 있어. 돈만 있다면. 근데 국가도 하나의 개별 국가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 땅이라는 게 헌법 제3조에 나와 있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애매하죠. 부속 도서는 뭘까? 섬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반도는 뭐야? 이거야 이거.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땅이야. 헌법에 보면 이 한반도라고만 이렇게 명시를 했지 구체적으로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 뭐 구체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영토를 정하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 항상 국경은 지키지 않으면 뺏길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약간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해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봐. 또 헌법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사람 필요하잖아. 그게 국민이야. 국가에게 국민이 필요해. 헌법 제2조에 뭐라고 적혀있을까?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그치? 만약에 저기 인도네시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가 우리나라 아이가 돼요? 안 그래.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 미국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그게 속지주의, 속인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미국에서 낳든 러시아에서 낳든 그 아이는 대한민국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법률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주권이었어. 주권은 대한민국 주권은 어디에서 나온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 한번 읽어볼까? 이거는 너희들 뭐지 그거? 영화 나온 거? 변호인의 이런 말이 똑같이 나오지. 그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시작.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은 한 개개인에게 다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개개인에게 우리 국가에 권리가 있다는 거야. 개개인에게 그게 있다는 거지. 그런데 왜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을 줬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우리 대신. 우리가 잠시 4년, 5년에 한 번씩 어떻게 권력을 주는 거야. 우리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거예요. 자,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야. 이게 국가예요, 국가. 국가는 그래서 자체적인 힘이 있고 자체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외세로부터 자주적인 독립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국가인 거예요. 뭔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를 만든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대한민국은 그럼 어떤 국가일까?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일까? 여러분 어떤 국가일 것 같아? 좋은 국가, 나쁜 국가, 멋있는 국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어떤 국가에 한마디로? 한번 큰 소리 얘기해봐. 생각나는 대로. 대한민국 어떤 국가인 것 같아?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미안하지만 이런 국가야. 지금은 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탄생한 국가야. 오, 처음 알았은 사람, 흔들어 처음 한 사람. 다 알고 있었지? 대한민국 국가에 생일이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로 지금의 대한민국, 그게 탄생한 거야, 그렇게. 그리고 그걸 모든 국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런 국가에서 살래요라고 한 표씩 다 행사를 하고 권력을 다 준 거야. 이런 국가를 만들었어. 헌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만든 거야. 그리고 제4장에 보면 정부에 아까 누가 대통령이 했지? 거기에 대통령이 나온 거야. 대통령을 우리는 만들어서 대통령제 국가를 우리는 이끌겠습니다라고 1948년 8월 15일 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야. 헌법을 만들어서.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가의 특징이야. 근데 여기 보면 대통령의 임무가 있어. 대통령은 두 번째 보니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준다. 이 대통령이 져야 될 책임이야.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평화 통일의 책임이 대통령이 있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을 하려고 한번 갔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회담을 하려고 했던 거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북한의 문을 열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렇게 해달라.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대한민국은 이런 국가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형태야. 북한이라는 나라와 분단이 되어 있는 세계 유일한 국가야. 우리나라는. 너무 불쌍하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좀 다르지? 이제 국가긴 국가야. 근데 우리나라 국가는 반쪽짜리 국가인 거야. 현재는. 왜? 주권이 다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 또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나라. 북한이 1948년 9월 9일, 우리는 8월 15일인데 조금 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탄생한 거지. 북한적. 이거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그래.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됐어? 해방을 맞이한 게 1945년 8월 15일이야. 그치?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 아래 우리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어? 일본 천황에게 있었다고. 우리의 주권이 없었어. 왜 괜한 일본 천황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36년이야. 근데 그 36년 지난 다음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일본이 2차 대전 폐망을 선언한 다음에 우리는 항복이요. 그리고 나서 8월 15일 날 문이 딱 열리자마자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나라를 우리가 주권을 찾지 못했어. 우리가 누구에게 주권을 찾냐면 1945년 2월 달에 2월 11일 날 얄타 회담이라는 게 열려요. 얄타 회담. 지금 지중해에서 누가 참석했냐면 그때 강대국이라고 얘기했던 미소 영국, 미국, 소련, 영국, 처칠, 루스벨트, 스탈린 이 세 명의 각각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담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식민지는 해방을 시켜야 된다. 대신 식민지가 해방이 되면 불안하니까 강대국이 맡아서 주권을 행사하겠다. 당분간. 그렇게 돼서 38도선을 임의로 그은 거야. 우리나라는. 반을 낸 거야. 그리고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군이 다스리기로 그때 결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본의 아니게 둘로 나눠진 거야. 그 국제 정세에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극복을 못하고 결국은 북한은 공산주의를 먼저 이루었던 소련에 의해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탄생하게 된 거고, 남쪽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한 거야. 재밌는 사실은 북한의 정치 형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북한도 헌법이 있어. 처음 알았지? 북한이 헌법이 있다는 거. 있겠지? 근데 뭐라고 쓰냐면 정치는 이렇게 돼 있어. 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여기 사회주의라는 말이 중요해. 북한의 지금 정치 형태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라는 말은 민주주의와 반대돼.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나중에 정책 다 배웠죠? 그런데 11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자기의 헌법에 이런 말이 있어.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제 11조 시작. 조선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조선노동당의 밑에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조선노동당이라는 하나의 당, 제1당의 아래 속해 있는 나라야. 아, 이제 좀 이해가 돼? 우리나라는 정당이 몇 개 있어?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부가 정당 새누리당이야.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속해 있었던 정당은 무슨 정당이야? 민주당이야. 뭐 새천년 민주당이 뭐든지 민주당이야. 우리는 정당이 몇 개야? 권력을 잡고 있는 당이 몇 개지? 최소 2개는 있는 거야. 그치? 그 외에도 여러 정당들이 있어. 근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라는 공화국은 어디에, 그 나라가 어디 당 속에 있어? 조선노동당 밑에 있는 거야. 희한한 나라야. 그치? 국가가 여러 정당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은 하나의 당이 국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납득이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읽어봐.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야. 제 12조 시작. 국가는 계급 노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 분자들을 파괴 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 조선노동당 밑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는 계급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급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1계급, 2계급, 3계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추구하는 게 뭐냐면 노동자들, 농민들을 제1계급으로 높이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다 노동자야? 농민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2, 3계 계급으로 내려가는 거야. 프롤레타리아라고 타도할 계급이 되는 거야. 북한의 사상이 그래. 굉장히 특이한 나라죠? 일하지 않고 가서 노동하지 않으면 이상한 계급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독재를 강화한다 그랬어. 독재를. 이유는 뭐냐? 독재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외세 세력들로부터 자기의 국민들을 지키겠다는 거지. 외세가 누굴까?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야. 북한의 입장에서는. 거기서부터 민민들,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독재자가 나온 거야. 자기들이 만들었어. 이렇게 독재를 하려고 일부러 법을. 재밌죠? 이런 나라가 지금 38도선 위에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국가야. 이런 나라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거야. 같은 민족이야. 이런 나라가 세상에 몇 개 있을까? 얄타회담 시 나라를 둘로 나눴던 게 두 나라가 있었어. 그래,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눴어. 그때 강대국에 의해서 나눠진 거야. 왜냐하면 독일은 범죄를 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눠버린 거야. 2차를 일으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애매해. 차라리 일본을 둘로 나누지 왜 우리나라를 둘로 나눠? 그치? 우리나라가 그런 정말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그래서 나눠졌어. 자,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야. 그러면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아니 대충 그냥 여전히 그냥 이렇게 살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국가가. 아니,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오른쪽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고. 그래, 하나가 되는 게 차라리 좋겠지. 왼쪽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아, 선생님 왼쪽이야? 자, 그래요. 오른쪽으로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통일을 원해요? 자, 그러면 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한번 얘기해. 왜 하나가 되기 원해? 북한의 노동력에서 각성 많고요. 그리고 거기 자원들이 뭐 안 해. 역시 우리 애들은, 우리 꿈쟁이들 달라. 통일을 원하는 사람 첫 번째 이유를 다 이유 들면은 더 잘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왜 잘 살게 되냐면,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해요. 우라늄 알아요, 몰라, 우라늄. 핵 발전소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 우라늄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는 사람? 우라늄. 북한. 너 무슨 반이에요? 기본반. 기본반 알아. 우라늄이 전 세계 매장량의 6배가 북한에 매장돼요. 우와. 와, 당장 여기 적혀있지도 않아. 내가 여기 이거 뺐어. 전 세계 무위에서 북한 그거 빼고, 자, 6배야. 전 세계 매장량 6배, 지금. 그거 빼고, 마그네사이트, 뭐, 석회석, 철, 아연품, 이거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묻혀있고, 특히 히토리라고 최근에 들어봤지? 히토류. 희귀한 그런 토양에 나오는 그런 물질이 있어. 핸드폰이나 요즘 쓰이는, 요즘 IT 산업에 꼭 필요한 물질들. 미국, 그게 전 세계 다른 나라 굉장히 많다고 들었지만, 북한이 2위야. 북한이 매장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세계 두 번째. 1위는 뭐 다른 나라들 많겠지. 그만큼 많아. 총량을 따지면. 그래서 여기만, 요런 것만 석탄, 철광석, 금, 아연 이런 것만 따져도 7천조 원이래. 7천조 원. 7천조 원 생각이 돼? 자, 그건 굉장히 부자지. 뿐만 아니야. 남한에 있는 물건들, 생산한 여러 물건들이 북한을 바로 지나가면서, 북한 지역을 지나가면서 유럽으로, 중국으로, 세계 곳곳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통일이 되면 열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거야. 통일하고 싶지? 더 잘 살게 되니까. 또 그것만이 아니야. 전쟁의 위협도 감소가 돼. 남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엄청난 군사력이 서로 맞대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가끔씩 전투가 벌어져. 연평해전, 그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도. 그런데 전쟁의 위협이 감소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군사력,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군사력. 이렇게 많은 전투기, 배, 잠수함들이 이제 서로 싸우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쪽으로만 쓰면 전쟁 안 일어나겠지? 안정하기 위해서 통일을 원해. 안정적인 국가를 원해.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6.25 때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얹혀있던 분들이 다 저희 어머님 세대야. 할머님 세대야. 누나가 업고 있는 거야, 동생을. 또 통일을 왜 원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또 한 가지만. 맞아. 야, 이걸 보여주니까 얘기하지.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서로 헤어져 있는 가족들이 만날 수 있어. 그렇게 통일하면 좋잖아. 그치? 이렇게 슬픈 할아버지의 모습, 서로 헤어져서, 살았던 분들이 만날 수 있잖아. 갈 수도 있고, 여행할 수도 있고, 자유를 찾을 수도 있고, 우리 인류애를 회복할 수도 있잖아. 그치? 통일을 원해요. 여러분도 원하세요? 아, 정말 용기 있는 사람. 그런데 꼭 통일을 꼭, 말고도 해야, 이것 때문에 해야 되나요? 정말 꼭 통일을 해야만 해요? 네. 여러분,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근데? 통일하려면? 우리나라가 망해요. 여기 보니까 1,400억 달러야. 그러면 21억은 억 달러가 아니라 조야. 2조 달러가 들어가는 거야. 2조. KDI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2조 달러가 들어가고, 골드만삭스라는 어떤 회사, 미국의 회사인데, 이런 데서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33조, 얼마지? 3조 5천억 달러. 상상은 못하는 돈을 실어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왜 들어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 그 사람들은 신분이 어떻게 돼? 한번 우리나라 레벨에서 따지면 어떤 신분이 될까? 그냥 거지. 다 대부분 사회 저소득층이 되는 거야. 다 도와줘야 될 분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매달 100만 원씩 먹고 살려고 우리가 돈을 줘야 돼. 매달. 저기 북한 주민들이 한 2,700만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한 가구당 매달 100여만 원씩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최저 생계를 하면서 사는 거야. 돈 들겠어, 안 들겠어? 나랑 망한데 통일하지 말까? 잘 살아야 돼. 여러분 통일하는 게 좋겠어? 안 하는 게 좋겠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 돈하고 너무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어쩜 좋지? 통일할까 말까? 갑자기 하자 그랬다가 분위기가 또 싹 바뀌네? 그냥 북한 망할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려? 망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도와줘야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야지. 통일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야. 제가 여러분 경제적인 면 때문에 잘 살게 될 것 같으니까 한국이 발전할 것 같으니까 통일하자고 그랬잖아. 꼭 그렇지가 않아.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 막대한 통일 비용이 어떻게 감당할 거야?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걷자.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 조사한 게 있어, 조사.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야. 경쟁 사회 속에 사는 거고, 북한은 그런 사회에 살지가 않아. 이런 두 나라 사람들이 만났을 때, 지금도 탈북해서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하죠. 하나원에서 교육 다 받고.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만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적응을 못 하셔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탈북하셔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사회 안전을 할 수 있을까? 군사력만 제거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 그래 통일하고 싶어? 용기가 대단해. 좋아. 자유실현, 인류의 이상가족 상봉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분들 다 돌아가셔. 굳이 안 만나도 돼. 그치? 오히려 중국을 통해서도 만나게 해드릴 수 있어. 그래도 통일해야 돼? 아까 통일하자고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게 정말 통일의 조건이 다 되는 거야? 이유가 다 돼? 빨리 얘기해봐. 공부했잖아. 왜 대답을 안 해? 대화예요.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통일해야 그래도 꼭 통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목사님 두 가지 이유야. 여러분 방위성을 가져야 돼. 그거를 보게 하려고 중국하는 거야. 역사를 공부하는 거야. 역사적인 방위성이 있어. 우리나라가 한반도로 하나가 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게 고려시대 때부터야. 그 전에 고조선 때도 그런 느슨한 국가 형태, 부족 형태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정식적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로 살았던 고려시대 때부터 따져도 1000년이야, 1000년. 1000년 동안 우리는 한 민족, 한 통치 아래 살아왔던 같은 문화를 공유했던 나라야. 이해가 돼? 근데 지금 어떻게 돼?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 이념 때문에. 또 있지? 그 땅에 뭐가 없어졌어? 처음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평양이었는데 평양이 신사참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손을 들어준 통해 동양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공산주의로 되어버렸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보는 역사학자들이 있어.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넘어갔었지. 근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뒀어? 그 백성을?
70년 만에 어떻게 했어? 회복하게 하셨지? 70년 만에 회복시켰다고. 스룹바벨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로 바뀐 다음에 다 데리고 왔어. 성전을 재건을 했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완성되면서 예루살렘 도성의 기능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어. 70년 만이야. 하나님께서 애원을 하셨어. 70년 만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기독교가 싹 죽었어. 조만시 선생님도 기독교였어. 숙청당에 돌아가셨어. 많은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목사님이 바라는 거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다시 예수님을 믿는 날이 와야 돼. 70년이 차기 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 잘 생각해봐. 거기도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회복돼야 될 나라야. 복음을 들어야 될 나라야. 믿으십니까? 복음이 평양에서 우리나라로 온 거야. 응? 거기서 훨씬 평양신학교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배출했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가 있었어. 없어져 버렸어. 그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70년인데 48년도가 북한 정권, 남한 정권이 공식으로 나눠질 때야. 그러면 2018년이면 딱 70년이야. 하나님께 기도해. 영적인 목적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다른 이유가 없어. 역사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야. 때려가는.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통일의 역사를 써나가야 될까? 우리가? 잘 사는 거? 꼭 잘 사는 것 때문에 통일의 역사를 쓸까? 안정적인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편안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인류애라는 그런 거창한 휴머니즘 때문에? 꼭 그럴까? 목사님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이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면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분명히 북한은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야. 그치? 부인할 수 있어? 일본 사람이 더 큰 이웃이야? 중국 사람이 더 큰 이웃이야? 러시아 사람이 더 큰 이웃이야? 미국 사람이 더 큰 이웃이야? 우리는 그곳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어. 세계 두 번째의 선교국가야. 근데 북한에는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턱없이 보내지 못하고 있어. 갈 수도 없고. 우리의 이웃인데. 소위 돼야겠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계명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약 2000년 동안 고조선이라는 느슨한 부족국가 형태를 유지했다대.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이야.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삼국의 역사가 있었지. 고려의 역사가 있었어. 조선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한일 합방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그런데 고조선 역사를 따져도 그렇고 고려의 역사와 조선의 역사를 따져도 우리나라는 분명히 하나의 나라가 돼야 돼. 그치? 역사야. 고조선은 대한민국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고조선사 공부 다 했죠? 고조선은 당군왕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래요.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래. 신화처럼 느껴지지 삼국유사의 역사의 기록이야. 그런데 대부분 그 나라 그 당시에는 한 지도자들의 인물 됨됨이를 높이기 위해서 신화적인 요소들을 가미를 해.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뭐
다 그랬어. 우리나라의 역사. 그거는 한 사람을 미워하고 영무하기 위해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썼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 기록가들이 썼던 방식이야. 하지만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면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실체는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당군왕검이라는 사람의 실체는 존재한 실제 인물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한 거야. 미워. 신격화시킨 거야. 이해가 돼? 주몽도 그랬어 안 그랬어? 주몽은 헤모스의 아들이래. 헤모스는 진짜 하늘나라 그래. 그게 다 역사 기술 방식이야.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신격화시킨 거야. 하지만 고조선의 역사는 분명히 역사적인 실체가 있어. 비파형 동검 알아요 몰라요? 또 고조선 생각하면 고인돌.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어? 뭐가 있어? 그래. 고조선에 피라미드가 있었던 얘기 들어봤어요? 네. 다 들어봤네. 당군왕검은 실제 역사 인물이었다 그래. 환웅과 웅리의 아들이라고 기록은 돼 있지만 상군 유사에도 기록이 돼 있지만 중국의 한서 지리지에도 분명히 8조의 법, 고조선의 법이 있었다 그래요. 사람 죽이지 말라. 그치? 물어줘야 된다. 다 있었어. 이런 법들이 있었다. 세 개의 법만 남아있어. 중국 상고사나 죽서나 서경에도 고조선의 재미있는 노래가 그리고 법이 있어. 홍범부주라는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실체는 있었어. 그 지역이 어디냐? 비파형 동검이 발견됐고 고인돌이 발견된 걸 쭉 보면 비파형은 고조선 시대 인물 맞아? 어떻게 알아? 딱 보니까 이 비파형 동검이 쫙 발견된 게 어디야? 중국. 다 어딘 것 같아? 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야. 만주에도 조선족들이 다 살고 있었고, 그치? 우리나라 사람, 고구려 시대 때 다 살고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 살고 있잖아. 여기 다 우리나라 땅이야. 여기에만 비파형 동검이 있어. 중국 동검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 이런 고인돌은 고조선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까? 정말? 여러분 중국 가보면 느껴져. 고인돌이 무슨 보통 사람이 죽으면 고인돌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지. 그 무거운 걸 누가 들어? 지금도 목사님 친척에는 가난한 분 돌아가시면 그냥 화장해서 산에다 뿌려. 아무것도 안 남아. 좀 유명하다 싶은 사람은 비석 하나 올려. 큰 비석. 그렇겠지? 당시에도 똑같아. 보통 사람들 죽으면 고인돌 안 만들어. 근데 꽤나 지배력이 있는 사람들 고인돌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장품을 넣어. 거기 안에 비파형 동검이 발견 됐을까 안 됐을까? 됐다고. 그러니까 고조선의 역사를 간직한 거야. 고인돌은. 근데 고인돌 분포 지역을 봐. 희한해. 고인돌만 분포된 거 보면 우리나라 전 지역에 두루 고인돌이 있는데 여기는 있어 없어? 고인돌. 없어. 중국 땅에는 고인돌이 없어. 돌문화로 돌로 관을 짜서 만들었던 그 당시의 문화가 이렇게 고조선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 그때의 부족 국가들의 형태 속에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역사적인 실체가 있는 거야. 고조선은 우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 고인돌, 피라미드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봐. 이게 피라미드야. 그렇지 않? 그렇지? 구글로 찍은 거야. 이게 만주 지역에 이런 피라미드가 있어. 이런 피라미드가 중국이 조용히 하고 있어. 조용히 덮어놨어. 역사적으로 이해를 못해.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피라미드 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있는데 중국의 만주에 있어. 만주. 지금 고조선 지역이야. 그 당시야. 근데 여러분 가게 되면 발견하게 돼. 보게 돼. 기대하세요. 돌 문화. 돌로 사람의 매장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 한국에만 있으니까 전혀 못 느끼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조선이 우리나라 역사인지 관심이 없는 거야. 어디 강화도로 가니까 그런 고인돌 하나 보고 야 이렇게 고인돌이 생겼네?
목사님도 그때 봤거든? 근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문화야? 뭐야? 가봐. 가면 그렇게 피라미드를 쌓으면서 석실로 무덤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들이 쭉쭉쭉쭉 내려왔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면 엄청난 힘을 가졌던 세력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이제 삼국시대 넘어가. 근데 뭐 신라, 백제는 밑에 있으니까 이제 나비를 두고 고구려는 어떨까? 고구려는 중국 역사예요, 한국 역사예요? 중국 역사. 중국 역사. 또 제가 중국이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고구려를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시켜. 이게 중국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먹었을까? F5를 누르세요. 이거는 나는 상관없어. 네트워크를 꺼주면 이렇게 아마 아니에요. 이거 네트워크 꺼도 무조건 나요. 이거. 그런 거야? 지금전에 계약하는 거예요. 간다고. 옳지. 저거 윈도우즈 어. EX였을 때 저거 걸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뭐 컴퓨터 왜 제발 좀 끄지 마라. 백신들이 자, 여기 이게 뭐냐면 안압 3호 고분군에 발견된 벽화야. 안압 3호라고 평양 황해도 쪽에 있어. 황해도 북한 지역에. 근데 보면은 수렵도가 나와 거기. 자 봐. 수렵도가 나는데 유명한 수렵도지? 다 알지? 고구려 책에 다 나오지? 고구려의 벽화라는 거는 분명해. 이거는 다 인정을 해. 중국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근데 중국은 자기들의 중심으로 변방에 있는 민족들 있잖아. 그걸 소수민족이라고 그래, 자기들. 그 소수민족이 중국의 같은 문화, 역사에 속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왜 주장하냐?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느냐? 안타깝게도 이런 고구려의 유적이 다 남아있는 게 지금 중국 땅이니까 그런 거야. 지금 중국의 영토 아래 속해 있으니까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걸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지. 고구려가 왜 중국하고 다른 줄 아세요? 그럼 설명해야 되잖아. 설명할 수 있어? 뭐가 달라? 중국하고 중국 역사. 단지 그 땅이 속했던 땅이 중국에 지금 있으니까 이게 중국 역사로 넘어갈 수 있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복식이 하나 나와. 저고리 같은 복식 있지? 이런 복식은 당시 한반도에만 입었던 복식. 문화가 우리 문화라는 거야. 중국에는 이런 복식을 안 해.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의 문화 속에서 고구려는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 이거 하나만 봐도 그래. 근데 거기 이 아라 3호군 벽화는 세계에서 벽화 중에서 무덤에 있는 벽화 중에 사람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벽화래. 세계에 유일하대. 그런데 중국이 자기네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뭘 노리려고 그러는 거? 그렇게 얘기할까? 어? 근데 왜 자기 역사를 표현시키려고 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알아야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평양에 있다고 이게. 황해도야. 북한 땅이라고. 고구려는 국내성은 지금 국내성은 압록강경 바로 옆에 중국 국경 지역에 있지만 거기가 제2번, 두 번째 고구려의 수도였어. 세 번째 수도가 어디였어? 평양이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 장수왕이 그쪽으로 천도한 이후에 거기에 끝까지 고구려 멸망할 때까지 그 땅은 고구려 땅이 된 거야. 거기에 있는 고분이야. 중국이 고구려를 자기의 역사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뭐 자기들의 나중에 정세가 북한 정세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한다고? 북한은 우리나라였어 하고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있어. 맙소사? 그래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거짓으로 자기. 따르려고 해요. 근데 너희들 힘 있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 있어? 너희들 중국을 대항할 힘이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껏 없었어. 우리나라는 한 번도 중국을 대항한 적이 제대로 대항한 적이 없어. 오죽했으면 고구려의 장수였던 이성계가 명나라를 치지 못하고 돌아왔어. 고려의 장수가 어떻게 돌아왔겠어? 위안을 해도 왜 했겠어? 힘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중국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야. 우리나라 항공모함 없어. 중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없어. 중국은 자체적으로 어디로 보냈어? 달나라까지 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야. 자, 고구려는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역사를 소유하고 싶으면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의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 민족이라는 것은 동일한 지역에서 장기간 걸쳐 공동생활을 하므로 언어, 풍습,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갖는 인간 집단이래. 그게 일반적인 정의야. 고구려 사람들은 우리 민족 맞아? 설명해봐. 이게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야. 중국에 빼앗길 수는 없겠지. 이 역사까지. 지금. 고구려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어. 이게 바로 누구 때였어? 광국의 도피왕 때였어. 근데 저 땅이 우리나라 땅이 아닐까 지금. 자, 삼국통일 이후에 고려가 탄생을 했어. 그치? 태조 왕건에 의해서 몽고와 온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사대의 예를 갖췄던 치욕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고려는 한 나라로 470년 동안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의 이런 나라에서 고려가 힘을 가지고 있었어. 봐. 이게 천리장성이야. 천리장성. 다 위에까지 주권이 미치지 못했어. 저 윗나라는 어느 땅인 줄 알아? 여진족 땅이었어. 여진족의 후예가 누군 줄 알아? 청나라야. 만주족이에요. 저 위는 여진족이었어. 여진족이 강성했기 때문에 고려가 힘을 발휘 못한 거야. 주권이 저기까지 미치지 못했어. 우리나라. 그만큼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나라가 축소되고. 하지만 공민왕이 이제 최영 장군이나 이성계 장군을 통해서 계속 북진 정책을 하려고 했어. 공민왕은 고려 말 왕이야. 알지? 그때서야 뭔가 하려다가 고려가 힘을 잃은 거야. 그 다음에 조선왕으로 넘어갔어. 조선시대는 이런 정도까지의 세력을 갖추고 있었어.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세웠지. 세종대왕이 국력을 튼튼히 하고 문화를 융숭하게 했지. 이순신 제독이 외부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냈지. 인조의 삼전도. 이게 뭔 줄 알아? 청나라에게 우리나라가 사대예를 다시 갖춰야만 했던 치욕스러운 역사지. 그리고 나서 조선이 멸망했어. 일제에 의해서.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지금 조선 왕조 고종 황제가 정사를 다스리던 근정전에, 경복 근정전에 일장기가 걸리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8월 29일 날 경술 북치일이야. 한일합방인 날이지. 국가로서 주권을 상실했어.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청나라하고 싸우고 외구하고 싸우면서 고려와 조선의 주권을 우리나라 사람이 쥐고 있었는데 이때는 우리나라 주권을 일본 천황에게 빼앗긴 거야. 국가로서 국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 우리 국가 아니야 그때는. 간도의 영유권도 기회가 사라져버렸어. 일본과 청나라 간의 간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간도 땅이 청나라 땅이라고 일본이 인정해버린 거야. 너희들이 가는 땅이 간도 땅이야. 옛날 고구려 땅이야. 국가로서의 영토도 상실해버렸어. 힘없는 국민들만, 민초들만 핍박받고 살았던 시대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그 시대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기 전에. 비참한 나라였다.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줏대가 없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능력이 없으면 나라는 그렇게 풍지박산 나는 게 세상이야. 해방과 6.25 전쟁 그리고 남북분단 이게 우리 가까이 있었던 역사야. 8월 15일 해방됐지만 2월 11일 신탁통치가 결정이 됐고 8월 15일 날 48년도에 할 수 없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건립되면서 분단이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친구들 그 잃어버렸던 주권들은 이제 어떻게 찾을까?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참았어?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셨어. 우리나라에 싸워서라도 쟁취하자 투쟁했던 분이 계셔. 안중근 의사 같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 갖췄지. 또 어떻게 찾았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또 있어. 윤동주 같은 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 아무 힘이 없잖아. 총도 없잖아. 싸움도 잘 못했잖아. 안중근 의사는 힘이라도 있었지. 포수였거든. 사냥꾼이었다고. 근데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은 너희들하고 똑같아. 공부밖에 할 줄 몰라.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믿음이 있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윤동주 시인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계셨어. 그게 누구냐면 자기 외할아버지 김야경 목사님이 계셨어. 이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 공급받았고 믿음을 지켜갔어. 이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한학자였었다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명동천에 살게 하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교회를 세우셨던 분이 바로 김야경입니다. 학교를 짓고 얘기하시면 자기가 마지막 유언하시면서 나의 유언은 나의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의 유언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나의 유언이다. 나는 뜻을 굽히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일본과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후학들을 가르쳤고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지켜가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분이 간도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분이에요. 이게 외할아버지, 외삼촌이었어.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 한 거야. 어렸을 때. 윤동주 씨가 41년도 연희 전문을 졸업하면서 쓴 십자가라는 시야. 그래서 우리 시를 한번 읽어보자. 너희도 시 공부 다 했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 불며 스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으니까 일본에 유학 갔을 때도 뜻을 굽히지 않고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배출이 됐었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독립을 위해서 주권을 찾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어. 너희가 간 땅에 그런 사람들이 길러냈던 곳이다. 한국도 많이 있었지만 그 용도에는 좀 특별한 그런 은혜의 땅이 됐어. 일제가 강하게 압박을 못했던 땅이기 때문에. 지금 잃어버린 국민과 영토를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알아요? 2013년 7월 달에 동아시아 축구 경기에 있었던, 여자 축구 경기에 있었어. 중국, 한국, 일본, 북한. 누가 우승했게? 우리나라. 어? 여자 축구 작년에 북한이 우승했어요. 2승 1패로. 근데 북한이 우승했는데 지금 왜 북한 여자하고 한국 경기가 끝나고 북한 팀들이 와갖고 껴안아주는 거야. 한국 여자들을. 왜 껴안았을까? 한국이 일본하고 경기를 했어. 근데 한국이 일본을 이긴 거야. 이긴 소식을 듣고 뛰어나와갖고 안아준 거야. 한국 여자애들을. 한국 선수들을. 북한 선수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일본을 이기니까 북한이 우승이 되어버린 거야. 만약 일본이 우리를 이겼으면 북한이 준우승이 되는 거고, 우리는 2등이 된 거야. 한국이 같은 민족이 같은 경기를 치르고 같이 하나가 됐을 때 북한은 자력으로 우승할 수 없었어. 한국이 이겨야만 우승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기뻐갖고 한국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나와서 깨워주는 거야.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갈 거야.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치? 그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야 돼. 가는 길이 만만치 않겠지만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의 발자취를 너희들도 한번 걸어본다면 틀림없이 안주하지 않고 뭔가 너희들이 큰 이 시대에 통일이라는 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거라고 믿어. 그렇게 됐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은혜를 구하고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정도 아니고 인류애도 아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힘을 내길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었어 아까. 근데 이게 어떻게 빨리 나온 거야. 이미 결론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월드리더 친구들이 정말 어려운 공부를 해가고 어려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버려두셨던 것처럼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또 새로운 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던 것, 저희가 오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닫혀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북한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소망 있는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텐데 용기를 더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